안녕하세요. SIA에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를 맡고 있는 윤광진이라고 합니다. 위성은 지구를 일정 주기를 두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스케줄은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있죠. 물론 어느 정도 날씨를 고려해서 스케줄을 정하겠지만 촬영하기를 원하는 지역 위를 지날 때 구름이 많았다면 어쩔 수 없이 구름이 많이 낀 영상을 찍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위성이 공전을 멈추고 구름이 없어질 때까지 촬영 지역 위를 멈추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클라우드 커버리지 어세스먼트가 필요해지는 것인데요. 앞서 설정한 스케줄대로 촬영한 영상들의 울량을 파악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위성 영상, 즉 울량이 적은 위성 영상을 자동으로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커버리지는 위성 영상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테면 촬영한 위성 영상에서 구름이 차지하는 영역이 30% 이상이면 그만큼의 영상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커버리지 어세스먼트, 즉 울량 평가는 이를 통해 영상의 울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동으로 평가하게 하고 가치가 높은 영상을 가려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는 클라우드 커버리지 어세스먼트 문제를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구름을 검출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개발한 울량 평가 시스템은 현재 항우연 등 산업계에서 실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육안으로 영상의 가치를 평가하던 고단한 작업을 AI 모델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에는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와 연산이 필수적인데 엔비디아의 ABEC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커버리지 어세스먼트와 같은 딥러닝 모델은 고해상도의 영상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GPU 메모리가 필요한데 ABEC의 고용량 메모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정은 딥러닝을 사용한 보정이라는 것이 다른 부분이겠네요. 예를 들어 위성 영상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슈퍼 레졸루션을 생각해 볼게요. 우선 0.5m급의 GSD를 가지는 아리랑 3A호 위성으로 촬영을 하고 그것을 2배 슈퍼 레졸루션 하는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 0.25m급의 위성 영상을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평균 어깨 너비는 40cm 정도가 됩니다. 즉 GSD가 0.4m는 되어야 한 사람을 한 픽셀 정도로 포착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를 가지려면 GSD가 1에서 2c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대략 32 by 32 픽셀 정도의 해상도가 되어야 얼굴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가장 낮은 GSD를 가진 위성 영상은 0.3m급입니다. 이 영상을 가로 세로 각각 30배가량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모델을 만든다면 그제서야 얼굴 식별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수준의 슈퍼 레졸루션이 가능한 모델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SIA에서 열심히 연구를 진행 중이니까 곧 그런 모델을 접할 날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지 인핸스먼트는 말 그대로 영상 품질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방법들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해상도를 높여주는 슈퍼 레졸루션,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디노이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소실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넣는 이미지 컴필리션 등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슈퍼 레졸루션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슈퍼 레졸루션은 영상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기술로서 이는 위성 영상의 GSD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GSD는 그라운드 샘플링 디스턴스의 약자고 한 픽셀이 실제 길이를 의미합니다. 즉 GSD가 0.5m인 위성 영상은 0.5m를 한 픽셀에 담아낸 위성 영상입니다. 그러면 슈퍼 레졸루션을 통해 GSD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GSD 0.5m를 가로 세로 2배 슈퍼 레졸루션을 한 영상은
0.25m의 GSD를 갖게 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단순히 해상도를 높였다고 GSD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슈퍼 레졸루션으로 인핸스된 영상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GSD 및 영상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최신 연구 트렌드에 맞춰 저희 SIA에서는 딥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인핸스먼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이미지 데이터 처리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엔비디아의 A100 GPU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에서 제공해주는 텐서RT 덕분에 연구와 배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영상의 크기가 매우 커서 영상을 분할하여 처리한 후 결과를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높은 성능의 이미지 인핸스먼트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겁고 큰 AI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성 영상은 보통 해상도가 가로 세로 각각 2만 픽셀이 넘어갑니다. 이러한 영상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특정 크기의 작은 이미지 패치들로 잘라내고 처리하고 추후에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와 같은 모델은 학습 단계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같은 뉴럴넷을 더 필요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모델들은 동시에 2개 이상의 GAN을 이용해서 학습하기도 하죠. 따라서 학습 단계에서 매우 큰 모델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트랙 3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초 DLI 소개 발표를 맡은 SIA 마케팅 매니저 황유빈입니다. 세 번째 트랙인 영상 내 구름 점유율 분석과 이미지 해상도 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알아둬야 할 교육은 Fundamentals of Deep Learning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딥러닝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실제 실습도 해볼 수 있는 코스여서 추천드립니다. 이 코스는 이미지 해상도 개선을 위한 연구기술뿐만 아니라 딥러닝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기에 충분한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딥러닝에 대한 초보자분들은 꼭 Fundamentals of Deep Learning 교육을 수강해 보셔서 딥러닝 전문가로 발돋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SIA는 엔비디아 DLI 공인교육센터로 CUDA, 컴퓨터 비전, 데이터 타입스 등 엔비디아의 핸즈온 딥러닝 실습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SIA에서는 두 분의 공인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DLI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DLI 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SIA 사업개발실 영업팀 박윤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DLI 소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랙 5 DGX A100 아키텍처 및 제품 특징 소개를 맡은 에즈웰 플러스 오원교입니다. 앞서 여러 트랙들을 통해 위성사진 분석 중 겪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빠른 처리 속도와 둘째, 멀티 GPU 트레이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대용량 GPU 메모리입니다. 이번 트랙에서는 DGX A100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또 이 특징들이 앞에 언급했던 세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채워주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DGX A100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40GB와 80GB GPU 메모리 버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버전 모두 총 8개의 GPU를 탑재하여 각각 총 320GB와 640GB GPU 메모리를 갖습니다. 그 이외의 특징들로는 최대 10개의 200Gbps 멜라녹스 인피니밴드 카드와 듀얼 64코어 AMD 롬 7742 CPU,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의
MV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다음 사진은 DGX A100의 전반적인 구성도입니다. CPU는 AMD ROM 7742 64코어 프로세서가 듀얼로 탑재되어 총 128코어를 갖습니다. 이어서 GPU 서버의 필수인 그래픽카드는 A100 GPU 카드가 총 8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MV 스위치가 있고 이는 GPU와 GPU 간의 통신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앞선 트랙에서 멀티 GPU 트레이닝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었는데 이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MV 링크입니다. 멀티 GPU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GPU와 GPU가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통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GPU와 GPU 간의 직접 통신 수단으로 MV 링크가 소개되었습니다. GPU와 GPU를 MV 링크로 직접 연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방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빨간 박스 안에 보이는 큐브, 메쉬, 하이브리드 방법입니다. 한 개의 GPU에 연결할 수 있는 MV 링크의 개수는 6개로 한정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GPU가 모든 GPU와 MV 링크로 직접 연결되지 못해서 바틀렉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DGX A100은 이 문제를 MV 스위치 도입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모든 GPU가 MV 스위치를 통해 서로에게 각각 12개의 MV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MV 링크가 3세대로 개선되면서 각 GPU에 연결 가능한 MV 링크 개수가 12개로 증가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더하여 각 MV 스위치는 총 집계 대역폭 9.6TB/s로 최대 16개의 GPU가 같은 MV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GPU와도 600GB/s의 속도로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명시된 명령어를 통해 각 DGX1 그리고 DGX A100의 MV 링크 연결 상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DGX1의 경우 0번 GPU가 1번, 2번 GPU와 각각 1개의 MV 링크로 연결되어 있고 3번, 4번 GPU와는 각각 2개의 MV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번, 6번, 7번 GPU와는 PCI 호스트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DGX A100의 경우 0번 GPU가 나머지 모든 GPU와 즉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12개의 MV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GPU 간 통신 속도를 테스트한 결과치입니다. MV 링크 1개당 최대 통신 속도는 50GB/s입니다. 왼쪽 박스를 살펴보시면 이전 장에서 설명드렸던 MV 링크 개수와 통신 속도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0번 GPU와 1번, 2번 GPU와는 48GB/s의 속도로 그리고 3번, 4번 GPU와는 96.5GB/s의 속도로 그리고 PCI 호스트 브릿지를 이용하는 5번, 6번, 7번의 경우 현저히 떨어지는 18GB/s의 속도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반면 DGX A100의 경우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0번 GPU가 다른 1번부터 7번까지의 모든 GPU와 약 520GB/s의 속도로 통신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매트릭스 연산을 해주는 텐서코어입니다. 텐서코어와 쿠다코어는 직접적인 매트릭스 연산을 해주므로 처리 속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텐서코어의 개수를 살펴보시면 A100에 있는 텐서코어의 개수가 V100에 있는 텐서코어의 개수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V100의 8개의 텐서코어보다 A100의 4개의 텐서코어가 2배나 더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당 텐서코어가 A100이
V100보다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산 속도는 대략 2.5배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다음은 텐소코어가 연산 가능한 정밀도입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FP16만 연산 가능했던 텐소코어가 A100에선 FP64, TF32, BF16 등 여러 가지 정밀도의 연산이 가능해지면서 활용성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것은 바로 TF32의 정밀도입니다. TF32는 FP32와 같은 범위의 수를 표현할 수 있고 정밀도는 FP16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넓은 범위의 수를 빠르게 연산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100에서 TF32의 연산 속도와 V100에서 FP32의 연산 속도를 비교해보면 10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A100의 텐서코어는 처리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GPU 메모리입니다. 위성 사진들은 픽셀량이 많아서 샘플들의 크기가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대용량의 GPU 메모리를 필요로 하셨고 A100은 이에 필요한 대용량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32GB, 16GB에 비해 A100은 40GB와 80GB 두 모델이 있습니다. 단순히 용량만 커진 것이 아니라 용량이 커진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메모리 데이터 레이트가 V100보다 향상되었고 80GB 모델에서는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밴드위스도 V100보다 40GB 모델에선 1.5배 정도, 그리고 80GB 모델에서는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A100에서는 L2 캐시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용량이 V100보다 약 6.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이동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V100에선 D램에 있는 정보를 GPU가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밟으면서 5번의 리드, 1번의 라이트, 4번의 로드 쉐어를 거치던 과정이 A100에서는 L2 캐시에서 바로 쉐어드 메모리로 직접 옮겨지는 게 가능해지면서 2번의 리드와 2번의 로드 쉐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L2 캐시의 크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싱크 카피가 도입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독립적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져서 효율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 기능들은 CUDA 11에서 가능한 것으로 CUDA 11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으로 DGX A100 특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